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학을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수업 시간에 풀지 못했던 문제풀이를 이어서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부터 볼게요. 자, 42페이지입니다. 문제는 42페이지부터 시작할게요. 자, 10번 그림은 물질 X의 상평형 그림이라고 해요. 자, 상평형 그림 하면은 우리 총 두 가지의 그림이 떠올라야 되는데, 먼저 물의 상평형 그림과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상평형 그림입니다. 자, 둘의 모양이 조금 달랐죠. 뭐 때문에요? 맞아요. 융해곡선의 기울기가 조금 달랐어요.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융해곡선이 지금 기울기가 어때요? 음의 기울기를 갖고 있죠. 음의 기울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 단번에 물이야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물 같은 경우는 얼음 상태에 있을 때 이렇게 수소결합을 형성하면서 육각 구조를 형성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부피가 얼음일 때가 액체 상태인 물일 때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음에 압력을 가해주면 이 육각 구조가 깨지면서 물의 형태로 변화한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융해곡선의 기울기가 음수라서 얼음에다가 압력을 가해주면은 이렇게 액체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각각의 상평형의 그림에서의 구간을 영역을 좀 알아야겠죠. 가구간은 바로 고체, 그리고 나의 영역은 액체, 그리고 다의 영역은 기체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가는 기체이다. 가는 고체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X의 압력이 높을수록, 자, X는요 압력이 높을수록 녹는 점이 낮아지네요. 자, 녹는 점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뭐죠? 녹는 점은 바로 외부 압력과 그리고 융해곡선이 만나는 지점의 온도란 말이야. 그러면은 외부 압력이 예를 들어 이만큼이었어. 여기가 1기압이었어. 그럼 그때 녹는 점 또는 어는 점은 여기 있는 거죠. 그죠? 자, 근데 내가 압력을 높였어. 그러면은 융해곡선과 외부 압력이 만나는 지점의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죠. 그러다 보니까 압력이 높을수록 녹는 점이 낮아집니다. 그 이유는 융해곡선의 기울기가 음의 기울기를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낮아지는 게 맞는 설명인 거죠. 그죠? 외부 압력이 높아지면 어는 점 또는 녹는 점은 낮아집니다. 디귿 압력이 낮을수록 X의 끓는 점이 낮아지는 현상은, 끓는 점이라는 건 뭡니까? 그렇죠. 증기압력 곡선과 만나는 지점이죠. 1기압일 때는 여기가 끓는 점, 그죠? 보일링 템퍼러처. 자, 근데 압력이 낮아지는데, 이런 식으로 낮아지면, 자, 증기압력과 외부 압력이 만나는 지점의 온도가 낮아지죠. 그쵸? 자, 그 이유는 BT선 때문이다. 바로 BT선이 뭐야? 증기압력 곡선인 거죠. 증기압력 곡선. 따라서 얘 때문이다. 맞는 설명, 관련이 있는 거죠. 답은 니은 디귿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그림은 X의 상평형 그림이고, 상평형 그림의 일부를 나타낸 거라고 하고요. X는 물 또는 이산화탄소 중에 하나래요. 자, 보니까는 A와 B는 고체, 액체, 기체 중 하나라고 하는데, 얘는 지금 융해곡선을 나타낸 것 같죠. 그리고 딱 봐도 융해곡선의 기울기가 어때요? 음수죠. 음수라는 건 이거 물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고체고 여기는 액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X는 CO2다 틀린 설명, B는 액체다 맞는 설명. 자, X는 압력이 높아질수록 녹는 점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낮아지는 거죠. 니은 디귿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물의 상평형 그림을 나타낸 거고요. 자, 실험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는 얼음에다가 추를 매달고요. 거기에 이제 실을 매달아서 이렇게 얼음 위에 놨어. 그럼 여기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겠죠. 압력이 가해지면 얼음 같은 건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수소 결합에 의해서 형성되었던 육각 구조가 깨지면서 물의 형태로 바뀐다고 했어요. 만약에 상평형 그림에서 본다면, 자, 이 과정을 통해서 바로 얼음이 압력을 받아서 물이 되는 과정,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이죠. 자, 그럼 요 과정이 어디 있는 거야? 바로 디귿 과정이 바로 요 과정이네요. 그래서 보니까는 얼음 속으로 파고 들어갔대요. 나 같은 경우는 압력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야.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디귿에 해당하는 거고요. 가 같은 경우는 압력을 받은 이후에 이제 받고 나서 실이 밑으로 내려왔어. 그럼 여기서는 다시 압력이 낮아지겠죠. 그죠?
따라서 이게 실이 지나간 이유니까 그럼 그때는 다시 압력이 낮아지는 리을 과정이 거치겠다. 그죠? 따라서 답은 리을 디귿 5번 되는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동결건조에 대한 자료라고 하네요. 자, 동결건조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수분을 포함한 재료를 얼린 후에 압력을 낮춰서, 자, 얼린 다음에 즉 온도를 어떻게 하는 거야? 낮춘 다음에 압력을 뭐한다? 낮춰서 수분만 승화시켜서 제거하는 건조 방법이래요. 자, 그럼 일단 수분을 포함한 어떤 재료가, 야채가 싱싱하게 수분을 포함하고 있었어. 즉 액체 상태로 있었겠죠. 그러다가 얘를 어떻게 한다고? 이런 식으로 온도를 낮춰서 고체 상태로 응고를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고체 상태인 애를 압력을 낮춰서 고체를 기체로 승화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동결 건조가 되는 과정을 우리는 요 상평형 그림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동결 건조의 과정은 BAC의 과정을 거쳐서 되기 때문에 BAC 어딨죠? 여기 있다. BAC 3번 되는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넘겨서 4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에 1번 볼게요. 32g의 메테인을 완전 연소시킬 때 방출되는 열량이 1800kJ라고 합니다. 메테인의 연소 엔탈피를 구하라고 하네요. 자, 연소 엔탈피를 kJ/몰의 형태로 1몰이 연소될 때로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테인의 연소 엔탈피를 구하는 화학 반응식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CH4가 연소 엔탈피니까 산소랑 반응하겠죠. 그래서 CO2랑 물을 만드는 반응입니다. 요게 이때 지금 얘 두 개 쓰였고요. 이때 반응 엔탈피 자체가 바로 CH4의 연소 엔탈피가 되는 거죠. 연소 엔탈피. 자, 그러면은 얘가 32g이라는 얘기는 몇 몰입니까? 분자량이 16이니까 나눠주면 2몰만큼이네요. 아, 12가 아니라 16. 아, 2몰 있구나. 2몰. 자, 2몰이 연소할 때 델타 H가 이만큼이 방출된대요. 열량이. 델타 H가 마이너스 1800kJ란 얘기잖아. 그치? 그럼 만약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야? 1몰을 연소할 때. 얘가 1몰 연소할 때니까 1몰일 때는 절반만큼이겠죠? 900kJ만큼이야. 따라서 얘가 연소할 때는 900kJ만큼 방출할 것이므로 CH4의 연소 엔탈피는 자 이제 900kJ/몰입니다 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죠. 연소 엔탈피이기 때문에 퍼몰 1몰의 연소의 의미를 담아서 퍼몰을 적었습니다. 자, 2번 암모니아 34g이 질소와 수소로부터 생성될 때 92만큼의 열량을 방출한대요. 자, 암모니아의 분해 엔탈피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분해 엔탈피의 정의를 이용해서 암모니아의 분해 엔탈피에 대한 열화학 반식을 완성해 볼게요. 자, 가장 안정한 상태의 호돈수 물질로 어떤 물질 1몰이 암모니아가 1몰이 가장 안정한 상태의 호돈수 물질로 분해가 돼야 돼. 그럼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2분의 1, 2분의 3 이렇게 적어 볼게요. 자, 이거에 대한 반응 엔탈피를 구하면 이게 바로 암모니아의 분해 엔탈피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건 암모니아가 가장 안정한 상태의 호돈수 물질로부터 생성될 때 엔탈피가 나왔단 말이야. 자, 그럼 그래 써볼게요. 자, N2와 문제 나온 거는 N2와 H2로부터 NH3가 만들어질 때 이 개수 맞추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이 녀석이 34g 쓰였대. 자, 근데 암모니아의 분자량은 17이니까 요거 몇 몰이야? 2몰. 이렇게 2몰이 만들어지는데 92kJ만큼을 방출했다고 합니다. 델타 H가 여기서의 델타 H가 마이너스 92kJ인 거지. 근데 나는 구하고자 하는 건 얘가 1몰일 때 1몰 생성될 때는 지금 절반이니까 마이너스 46kJ겠죠. 자, 근데 얘는 지금 뭘 구한 거냐면 가장 안정한 상태의 호돈수 물질로부터 암모니아가 1몰 만들어질 때 46만큼 방출이야.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반대로 얘 1몰이 분해될 때는 1몰 생성될 때는 46만큼 방출이니까 1몰이 분해될 때는 46만큼 흡수되겠죠. 그죠? 따라서 NH3의 분해 엔탈피는 플러스 46kJ/몰이야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 방식의 반응 엔탈피를 보기에 열화학 반응 이용해서 나타내라 라고 했습니다. 자, 딱 봤는데 이 친구의 반응 엔탈피를 구하래요. 자, 우리 생각나는 게 한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생성 엔탈피를 구해볼까? 두 번째 결합 에너지를 이용해서 구해볼까? 세 번째 헤스 법칙을 사용해볼까? 라고 하는 거. 자, 근데 선생님은 이거 중에 첫 번째 방법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딱 보니까 생성 엔탈피에 대한 내용이 너무 잘 나와 있어. 자, 봐봐. 여기서는 얘가 바로 CO2에 자, 가장 안정한 상태 혼원소 물질로부터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있네요. 탄소의 연소 엔탈피이자 CO2의 생성 엔탈피죠. 자, 니은 지금 수소의 연소 엔탈피이자 자, 물의 수증기의 생성 엔탈피라고도 볼 수 있죠. 디귿은 물이 액화되고 있는 거의 액화 엔탈피. 액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리을 같은 경우는 탄소가 연소되는데 불완전 연소하네요. 그런데 지금 가장 안정한 상태 호전소 물질로부터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CO의 생성 엔탈피, 일산화탄소의 생성 엔탈피라고 볼 수 있네. 자, 그럼 생성 엔탈피 값이 다 나와 있는지. 자, 봐봐. 여기 같은 경우는 생성 엔탈피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반응물의 바로 분해 엔탈피 합한 다음에 생성물의 생성 엔탈피 합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반응물의 분해 엔탈피 얘는 어차피 가장 안정한 상태 호전소 물질이기 때문에 0입니다. 자, 물의 분해 엔탈피 어디 나와 있나요? 바로 여기 나와 있죠. 이거 반대로 가시면 되죠. 자, 그러면은 484 플러스 484인데 이게 분해 엔탈피인데 자, 근데 두 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2로 나누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CO의 생성 엔탈피 여기 나와 있죠. 근데 두 개 만들어지고 있잖아. 일단 마이너스 222인데 2로 나눠야겠지. 자, 그리고 이 녀석의 생성 엔탈피는 어차피 가장 안정한 상태의 호전소 물질이기 때문에 0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서로 더해주시면 되겠죠. 더해주시면 242 빼기 111 이렇게 하시면 되죠. 따라서 델타 H 값은 131 kJ 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25도씨 1기압에서 어떤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몇 가지 물질의 반응열을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자, 나와 있는 거 보니까는 표준 생성 엔탈피와 표준 연소 엔탈피가 나와 있고요. 선생님도 이번에는 한번 생성 엔탈피를 이용해서 또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응물과 생성물로 나뉘어서 반응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합니까? 분해 엔탈피를 합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CO의 분해 엔탈피 이거 어떻게 구해? 바로 생성 엔탈피의 부호만 반대잖아요. 따라서 CO의 생성 엔탈피가 B라고 했으니까 이거의 부호 반대하면 분해 엔탈피가 되는 거지. 자, H2는 어차피 상관 안 해도 되죠. 자, 반응물 해결했습니다. 자, 생성물 CH4의 생성 엔탈피. 자, 생성 엔탈피 여기 나와 있죠. C라고. 자, H2O의 생성 엔탈피 어디 있습니까? 자, 표준 연소 엔탈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표준 연소 엔탈피라고 하는 것은 25도씨 1기압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연소되면 H2O 25도씨 1기압에서 액체 상태가 될 겁니다. 따라서 이 녀석의 연소 엔탈피는 바로 물의 생성 엔탈피로도 쓸 수 있구나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D 써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요거 값 구해주시면 C 더하기 D에서 B를 빼주시면 되겠다. 자, 5번입니다. 메테인의 브로미나 반응의 열화학 반응식이다. 아래 자료를 이용해서 이 반응의 반응 엔탈피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결합 에너지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 결합 에너지를 풀어야겠죠. 자, 결합 에너지로 반응 엔탈피를 구하는 방법 바로 반응물의 결합 해리 에너지 합 한 다음에 생성물의 결합 형성 에너지 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나와 있는 건 결합 해리 에너지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CH4에서 CH가 총 4개 있겠죠. 그럼 4A 결합 해리 에너지. 자, 그리고 BR에서 BR2에서 BR의 결합이 끊어지려면 B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자, 전부 기체 상태 원자화가 된 다음에 다시 결합을 형성시켜요. 자, 그럼 CH3BR이야. 그럼 얘는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BR 그러면은 CH 결합 3번 끊은 다음에 BR 결합 하나 끊으면 되겠지. 그래서 3 CH 결합이 여기 있죠. 3A인데 지금 결합 형성시키는 거니까 마이너스죠. 이건 결합 헬이니까. 자, 그리고 B 그런 다음에 C와 A B와 BR C 그래서 마이너스 C 한 다음에
HBr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죠. 그럼 마이너스 D 이렇게 해가지고 델타 H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다. 구해주시면 자 AA 반응이란다. 계산해 주시면 A고요. 그리고 더하기 B 빼기 C 빼기 D 해서 이렇게 정답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기는 대표 유형 문제고요. 53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메테인 일산화탄소 수소 연소 엔탈피와 열화학 반응식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연소 엔탈피가 나와 있고요. 열화학 반응식이 나와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 선생님이 한번 헤스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열화학 반응식 여기 밑에 가가 나와 있는데 이거에 델타 H를 구하라고 합니다. 뭐를 이용해서 X와 Y, Z를 이용해서 자 그러면은 일단은 반응식을 적어볼까요? CH4 더하기 H2O 한 다음에 CO 더하기 3H2 자 선생님이 지금 물질들의 상태를 표기하지 않았지만 원래 열화학 반응식을 쓸 때는 반드시 상태를 표시해 주셔야 된다는 거 선생님이 지금 귀찮아서 안 한 거예요. 자 일단은 얘를 가지고 한번 요 세 개를 가지고 얘를 만들어 보는 우리의 목적입니다. 자 그럼 기억을 봐봐. 자 기억 같은 경우는 CH4가 산소와 만나서 CO2랑 두 개의 H2O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 요게 델타 H1입니다. 그죠? 자, 근데 자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요게 지금 반응물에 있잖아. 얘도 반응물에 있네요. 그럼 얘는 우리 마이너스를 곱해주지 말고 그냥 가만히 내둘게요. 자, 이걸 시작으로 한번 우리가 원하는 요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 봤더니 지금 보니까는 CO5라는 요 CO가 생성물에 있어야 돼. 자 근데 CO가 생성물에 있는 게 지금 CO가 있는 게 니은이죠. 니은 같은 경우는 CO가 반응물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마이너스를 곱해줘 봅시다. 그래서 마이너스 니은 이렇게 자 그럼 마이너스를 이렇게 곱한 니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요거 이렇게 어떻게 바뀌면 되겠죠. 자리를 바꾸면은 두 개의 CO2 한 다음에 두 개의 CO 더하기 O2 자 그럼 여기도 델타 H2가 아마 아니라 마이너스 델타 H2가 될 겁니다. 이렇게 자 근데 지금 CO가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양변에 2분의 1을 곱해서 얘를 1로 만들게요. 2분의 1 이렇게 곱한다는 얘기야. 자 곱해주면 2 다 날아가고 여기 2분의 1 하나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 1로 다 생기고 여기 2분의 1이 생기면서 여기도 2분의 1을 곱해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서로 더해줍니다. 더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단은 CO2가 없어지겠네요. 서로 더해주면 자 더해줍시다. CH4 더하기 자 H2 산소 이체도 어때? 2분의 3만 남죠. 여기서 2분의 3 O2 한 다음에 자 CO5에다가 두 개의 H2O 이렇게 되겠다. 자 이게 델타 H1 빼기 2분의 1 델타 H2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는 완성이 된 게 얘는 이제 건들면 안 되고 얘도 건들면 안 돼. 그럼 나는 얘랑 얘만 없애면서 물과 수소기체로 치환시켜 줘야 돼. 그럼 디귿을 봐봐. 자, 디귿에서 일단은 물을 없애기 위해서 얘를 또 자리를 바꿀게요. 자리 바꾸기 위해선 디귿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야 돼. 자 근데 물을 없애면서 반응물의 하나가 대조가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일단 현재 물이 자리를 바꾸면서 이렇게 되고 두 개의 H2 더하기 O2인데 이렇게 더해서 얘 없어지면서 여기 물이 하나 생기려면 사실 물이 3개 있으면 되겠죠. 3개 있으려면 양변에 2분의 3을 곱해주는 거야. 그럼 여기가 3개가 되겠지. 여기도 3개가 되겠고 여기는 2분의 3이 되겠다. 자 그때 엔탈피 변화는 델타 H3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을 한 거와 같죠. 따라서 여기 그대로 더해주시면 얘 없어지면서 CH4에다가 요거 하나만 남죠. 더하기 H2O 하고 O2 전부 다 없어지고요. 그리고 CO 더하기 3H2 우리가 원하는 식이 만들어졌죠. 자, 요 식의 엔탈피 값은 어때요? 요거랑 요거 더해주시면 되겠다. 델타 H1 빼기 2분의 1 델타 H2 빼기 2분의 3 델타 H3입니다 라고 해서 자 XYZ를 표현하라고 했으니까 자 X 그리고 요 연소 엔탈피 요게 이제 X인 거죠. 그리고 CO의 연소 엔탈피 요게 Y인 거고 수소의 연소 엔탈피 요게 이제 Z인데 지금 보니까는
연소 엔탈피이려면 요거 1몰이 이제 연소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 델타 H2는 2Y라고 쓸 수 있는 거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Z도 역시 마찬가지. 수소의 연소 엔탈피니까 수소가 1몰 연소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얘도 1몰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니까. 자, Z는 2몰, 지금 2몰 연소되고 있기 때문에 델타 H3는 2Z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따라서 자, 요 델타 H는 X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마이너스. 자, 요 델타 H2 같은 경우는 2Y니까 얘가 약분되면서 그냥 Y죠. 그리고 얘는 2Z니까 마이너스, 얘가 2Z니까 약분되면서 3Z, 그래서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Z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하네요. 2번입니다. 메테인 그리고 탄소, 수소의 연소 엔탈피와 열화학 반응식을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열화학 반응식 기억 니은을 이용하여 메테인의 생성 엔탈피를 XYZ로 나타나라고 합니다. 자, 일단 메테인의 생성 엔탈피를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우리 생성 엔탈피를 구하는 식을 한번 써봅시다. CH4가 만들어져야 돼. 뭐로부터? 가장 안정한 상태 호동수 물질로부터. 자, 그러면은 탄소, 흑연과 그리고 수소 기체로부터 뭐가 CH4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이때 델타 H가 바로 메테인의 생성 엔탈피와 같은 값이 되겠죠. 자, 그럼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자, 요거 좀 이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뭐 일단은 헤스 법칙을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죠. 자, 그럼 요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첫 번째 바로 눈에 띄는 게 지금 니은인데, 왜냐면 요 흑연이 반응물이 그대로 있어서 그럼 니은을 그대로 가지고 올게요. C 흑연, 그냥 앞으로 C라고 쓰겠습니다. C 더하기 O2 CO2. 요거만 일단 남겨져 있어. 지금 O2랑 CO2를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요 CH4를 생성물로 옮기기 위해서 기억을 쓸 건데 마이너스 일단 붙일게요. 왜냐면 이 CH4를 반응물로 옮기기 위해서 CO2 더하기 2개의 H2O 한 다음에 H4 더하기 2개의 O2. 자, 일단 요거 니은에서의 반응 엔탈피 H2고요. 얘는 델타 H1인데 기억은 델타 H1인데 일단 마이너스를 붙인 상태입니다. 자, 근데 뭐 여기다 값을 곱해 주려고 해도 뭐 곱할 필요가 없는 게 얘가 지금 한 개만 있으면 충분한 거잖아, 그지? 그럼 그대로 한번 더해 봅시다. 이렇게 더해 주면 자, 뭐 뺄 게 있나요? 이산화탄소는 없어지네요. 자, 근데 얘를 생기고 산소도 하나 없어진다, 그지? 여기 산소 하나 남죠? 그러면은 탄소에다가 2개의 H2O 하고 CH4 더하기 산소 하나 남았네. 이때 반응 엔탈피는 델타 H1 이 상태입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거 요거 지금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있고요. 얘도 지금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애 두 명이 또 생겼어. 자, 그러면 얘는 한 번에 없앨 수 있는 디귿을 사용하면 되겠죠. 자, 디귿 같은 경우에 H2 우리가 원하는 요게 지금 반응물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쓸게요. 디귿. 자, 근데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대로 두 개가 있네요. 그대로 써볼게요. O2 한 다음에 2개의 H2O. 자, 얘는 델타 H3입니다. 자, 그대로 더해주시면 어떻게 되냐? 일단은 O2가 사라지고요. H2O도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탄소 더하기 2개의 H2가 CH4가 되는 과정이 만들어지죠. 델타 H2 빼기 델타 H1 더하기 델타 H3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XYZ로 나타내 봅시다. 자, X 같은 경우는 CH4의 연소 엔탈피니까 요게 X, 탄소의 연소 엔탈피니까 요게 Y, 수소의 연소 엔탈피인데 지금 두 개가 연소되고 있으니까 얘는 EZ랑 같은 거죠. 따라서 요게 X고 요게 X고 요게 Y고 요거는 EZ니까 답은 Y 빼기 X 더하기 2Z다 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헬스 법칙에 관련된 내용까지 안 풀었던 문제를 한번 풀어보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해보니까 반응 속도도 뒤에 있죠? 자, 그 부분도 이어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응 속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풀어볼게요. 다음은 가역 반응에서 촉매의 역할에 대해서 학생들의
학생들의 대화이다라고 했죠. 자, 여기서 가역 반응이라고 하는 거 말을 화학 원 시간에 안 배웠던 친구들은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요. 가역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역반응이 가능한 반응이에요. 뭐 예를 들어 A라는 반응 물질이 B로 이렇게 변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걸 정반응이라고 한다면 이거에 대한 역반응을 이렇게 반대로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어떤 반응이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가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치 이제 물이 수증기로 변하고 수증기가 물로 변하는 그 과정이 동적 평형을 이룰 때 이런 식으로 폈잖아요, 그죠? 액체. 자, 이렇게 썼던 거와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아무튼 가역 반응에서 촉매의 역할을 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에서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하네요. 자, 정촉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쵸?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 속도를 어떻게 해줘?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반응이 있다고 칩시다. 뭐 이렇게 발열 반응이죠. 그럼 이때는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만큼의 에너지 장벽을 넘고서는 반응이 진행이 되는데, 내가 만약에 정촉매를 사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겠죠. 자, 근데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도 낮아지지만 실제로는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도 낮아지는 거야. 왜냐하면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원래 이만큼이었잖아, 그지? 이게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였는데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또한 이런 식으로 낮아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역반응의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촉매는 정반응도 빠르게 하고 역반응도 빠르게 한다라는 거. 그래서 A는 틀린 보기입니다. 학생 B, 부촉매는, 자, 부촉매 같은 경우는 활성화 에너지를 높여서 반응 속도를 어떻게 해주는 거야? 빠르게 만드는 거죠. 틀렸죠. 반응 속도를 느리게 만듭니다. 자,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높인다 라고 하는 거 맞는 설명되는구나 알 수 있겠죠. 정촉매는 정반응의 평형상수를 크게 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평형상수 아직 안 배웠는데 나중에 배우겠지만 요거는 평형상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C는 틀려서 답은 B만 맞는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직 화학 평형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반응 속도를 배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기말고사에서는 평형상수나 또는 이런 가역 반응에 대한 내용을 출제하지 않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촉매에 대한 내용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반응 조건 1과 2에서 일어나는 반응 A에서 B가 되는 이러한 자료이고요. 그림은 온도 T1과 T2에서 A의 분자 운동 에너지의 분포 곡선을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옳은 것만을 고르래요. 자, 지금 보니까는 T1과 T2 지금 온도가 다른 것 같은데 T1, T2 누가 더 커 보입니까? 딱 봐도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평균 운동 에너지가 어떤가요? 지금 보면 T1이 더 크죠? 따라서 온도가 T1이 높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어. 그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라고 하는데, 일단 반응 온도는 T1이 더 높은 걸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자, T1이 높습니다. 맞는 설명. 자, 활성화 에너지가 누가 더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보니까는 첨가한 물질 A는 없고요. 2 같은 경우는 1은 첨가한 물질이 없는데 2 같은 경우는 C라는 물질을 첨가를 했대요. 자, 근데 봐봐라. 온도는 A가 높아. 그럼 당연히 반응 속도가 빠를 것 같았는데 반응 속도가 2가 더 빠르네. 그 이유는 뭐야? 온도는 얘가 더 높지만 이 녀석의 활성화 에너지가 작게 됐구나. 그래서 반응이 빨리 일어났구나 라는 걸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진 이유는 뭐였을까? 바로 첨가한 물질이 정촉매였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는 바로 A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거 맞는 설명되어 있고요. 그리고 2에서 C는 정촉매이다도 맞는 설명되는 거기 때문에 5번 되는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3번입니다. 같은 온도에서 A에서 B에 대한 반응이 일어날 때 촉매를 사용하지 않은 반응가, 얘는 촉매를 사용하지 않았대요. 촉매를 사용한 나의 반응 진행에 따른 에너지를 나타낸 거라고 하는데, 지금 나를 보니까는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졌죠? 그죠? 그 얘기는 뭔 말이야? 보니까는 얘가 정촉매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반응 속도가 빨라졌겠구나. 자, 그럼 이 기억부터 볼게요. 반응 엔탈피. 자, 반응 엔탈피는 뭐야?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의 에너지 차이잖아. 그치? 요 차이는
2 빼기 2원이니. 자, 2가 어디야? 여기 있죠? 2 빼기 2원. 그죠? 요 전체 2 빼기 2원 하면 여기가 구해지는 거죠. 따라서 기억은 맞는 설명되는 거 알겠습니다. 요 전체에서 요거를 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여기가 나오는 거죠. 니은 나에서 사용한 촉매는 부촉매니라고 했어. 자, 나에서 사용한 촉매는 정촉매죠. 활성 에너지를 낮췄기 때문입니다. 가와 나는 나의 온도를 높이면 이 4와 이 3가 작아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 4와 이 3 어디 있어? 자, 온도를 조작한다고 요 활성화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러는 게 아니죠. 촉매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거지 온도는 반응 물질의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바로 요 에너지 차이를 낮추거나 높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답은 기억만 맞는구나 알 수가 있겠죠. 자, 4번 봅시다. 그림은 A가 B를 생성하는 반응에서 반응 진행에 따른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반응 가는 촉매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래요. 가는 촉매 사용 안 했고요. 나는 촉매를 사용했는데 활성 에너지가 낮았으니까 얘도 또한 정촉매를 썼겠네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X는 정촉매니라고 했어. 그쵸? X는 정촉매가 맞죠. 그죠?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가가 나보다 크다. 자,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지금 보면은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적어보면 이런 거죠. 가인 경우에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이만큼이 되는 거고, 자, 나인 경우에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요만큼이 되는 거다. 그지? 자, 가가 나보다 크겠죠. 자, 가에서 역반응과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차이. 자, 역반응과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차이는 뭐야? 자,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가에서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자, 가에서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뭡니까? 이게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죠. 자, 그럼 가에서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뭐예요? 바로 요만큼이죠. 자, 요거 서로 빼래요. 요 차이는 뭐야? 이만큼이지, 그지? 그래서 이 2와 이 1을 뺀 만큼이야 라고 해서 이게 맞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왜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을까요? 옳은 것을 고르시면 되겠죠? 오타난 거 같네요. 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그림은 암모니아 생성 반응에서 촉매 A를 사용했을 때 반응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촉매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하네요. 자, 촉매를 썼더니 지금 수소와 질소가 이런 식으로 분해됐다가 다시 결합을 하면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고 있네요. A라는 촉매를 사용했는데 이렇게 A는 정촉매라고 합니다. 자, 활성화 에너지를 작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반응 엔탈피를 변하게 한다. 아까 봤죠. 반응 엔탈피는 바로 요 활성화 에너지를 변화시킨다고 해서 요 엔탈피 값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유는 틀렸죠. 디귿 반응 전후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쵸? 촉매를 썼다고 해서 질량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디귿도 맞는 설명. 답은 기억 디귿 5번 되는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보았고요. 여러분들 기말고사 잘 치러서 좋은 성적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